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앞서 폼페오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를 방문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낮 12시를 조금 넘겨 백악관을 찾아갔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90분가량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시기는 2월 말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Just a little bit ago, the president had about an hour and a half long meeting. It was productive, and they're going to continue those conversations. 샌더스 대변인은 앞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회담 장소는 차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부위원장의 예방에 앞서 미북 관계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의 지속적인 진전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한 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늦은 오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오전 11시쯤 숙소인 호텔에서 폼페오 장관과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국무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노력에 대해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달 말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확인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이고 신속한 북한 비핵화 과정이 도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확인한 뒤 북한의 요구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확정한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합의해야 하며 북한은 1차 정상회담에서 밝힌 김 위원장의 약속대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공개와 검증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Disclosure or step on verification or some other step related to their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at would indicate that they're going beyond words to action and that there is a process envisioned.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돼야 하며 상호 신뢰를 위해 기간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Well, one hopes that in contrast to the first summit, what we see is a tangible and hopefully rapid process whereby the U.S. and DPRK respond to each other's needs and build a jointly owned concrete record of accomplishment as a way of overcoming mutual mistrust. 비핵화에 대한 정의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북한이 여전히 미국과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비핵화의 정의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The zero-sum game. One side wins, the other side loses. The North Korean side doesn't give anything away for free, and some of the things that it promises never happen. 북한을 상대로 방심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 핵 미사일 시설 중 한 곳만 신고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제재 완화만 얻어가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rth Korea is also going to try and eke out every additional concession that it can along the way, and there's a risk there that if there are other nuclear facilities out there, that really all we're doing is slowing the growth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rsenal.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 비핵화를 실행할 수 있는 실무 회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웨덴을 방문해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부상과 실무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웨덴 외교부가 국제 전문가 회의 참석을 위한 최선희 부상의 스웨덴 도착을 확인한 가운데 비건 대표와 최 부상의 첫 번째 실무 협상이 주말 동안 이뤄질 것이라고 스웨덴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들의 대화 상대인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18일 스웨덴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미 국무부 예산 가운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00만 늘어난 $1,000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니타로위 하원 세출위원장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세출법안 설명서를 통해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는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에 $600만 달러,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관리하는 경제지원기금에 나머지 $400만 달러가 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기리기 위해 유엔 북한 대표부 건물 앞 뉴욕 맨하튼 거리를 오토 원비어 길로 명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 공화당 소속 조셉 보렐리 뉴욕시 의원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독재자와 독재 정권에 의해 숨진 원비어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원비어 가족들에 대한 북한의 $5억 달러 배상 판결문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